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모델링을 하는 기능 중에요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제도. 자, 위쪽에 보면요 제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면 기울기라는 기능입니다. 면을 기울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자, 이런 면을 기울기를 해주는 기능 중에는 돌출을 할 때 테이프 값을 입력해서 돌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부분을 보여드린다면은 제가 우선은요, 자, 평면도를 이용해서요, 자, 스케치를 해볼게요. 돌출을 해보면은, 자, 옵션이 이렇습니다. 그쵸? 아래쪽에 보면 테이프가 있죠. 테이프 값에 우리가 예를 들어 20을 입력하면 일률적으로 다 4개에 대한 면이 벌어지든, 그쵸? 각도가 오므로들든 좁아지든 이런 식으로 돌출이 일률적으로 됩니다. 그쵸? 하지만 이 제도라는 기능을 이용한다면요, 원하는 면을 선택해서 면을 기울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자, 각도를 0도로 해서 일단은 돌출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위쪽에 있는 제도라는 기능 있죠. 자, 이 아이콘 면 기울기라는 기능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은 면 기울기라는 창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창에는, 자, 왼쪽에는요 옵션이 고정된 모서리,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정된 평면, 그리고 마지막은요 분할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인장 방향이라고 해서 화살표에 빨간색이 색칠이 되어 있고, 자, 테두리는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자, 인장 방향이라는 게 당기는 방향, 당기는 방향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옵션 중에서 고정된 모서리라는 게, 자, 우선은 모서리를 선택해서 한번 해보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자, 이 면을 이렇게 기울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기울어지게. 그러면은 이 면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죠. 그렇다면, 자, 모서리를 선택한다면요, 자, 이 모서리를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모서리 중에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기울기를 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의 모서리가 고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의 모서리가 고정되기 때문에, 자, 이 평면을 기준으로 고정이 되는 모서리 축 쪽에 클릭을 하셔야 돼요. 아래쪽에 만약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 부분이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서리 지점을 고정해서 아래쪽을 각도를 주고 싶다 그러면, 자, 위쪽에 대한 부분을 치우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제도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고정된 모서리, 그리고 오른쪽에 활성화되어 있죠, 인장. 그래서, 자, 이 모서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화살표가 보이면서 이런 선을 선택했다고 보여주죠. 자, 아래쪽에 자동으로 면이라는 부분에 활성화되면서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때요, 자, 위쪽을 치우쳐서, 그렇죠? 이 선상의 위쪽을 치우쳐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자, 각도 값을 일단 조금 크게 15로 입력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미리 보기가 보입니다. 어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렇죠? 선택했던 위치점을 기준인 모서리 지점을 고정을 시키고 아래쪽에 이렇게 기울기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가고 싶다 그러면요, 자, 인장 방향 앞에 있는 반전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시 반전을 하고 싶으면 바깥쪽으로 기울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도요, 방향을 바꾸면서 마이너스 값을 입력함으로써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반전을 할 필요도 없이 마이너스 값을 입력해서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반전을 해서요, 자, 위쪽으로 옮긴다 그러면 15도만큼 기울이는 선을 만들고 싶다.
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15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15도만큼 기울어진 면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자, 이 선을 고정해서요. 이 면을 고정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기울어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당연히 이번에는 자, 이 선을 선택하고요. 이 선 두 선 중에 선택 후에 선택하는 면은 이 부분인 거죠. 이 아래쪽에서 중앙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치우쳐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이 부분이 이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제도 그리고 선을 선택합니다. 모서리 선을 선택 후에요. 면이 자동으로 되죠. 자, 아래쪽에 치우쳐서 클릭할게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고정이 되면서 이렇게 15도만큼 기울어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반대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반전 또는 보호를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기호로 붙여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5도만큼 기울이고 싶다 확인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컨트롤 Z 할게요. 자, 이번에는 면을 한 개가 아닌 여러 개를 선택해도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클릭하고요. 자, 아래쪽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반전을 클릭한 후에 자, 이 방향에서 지금은 아직 면에 대한 부분이 선택을 했지만은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자, 처음에 선택했던 면을 선을 기준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만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자, 이 네 개의 아래 위가 아닌 그렇죠? 아래 위가 아닌 이 측면에 있는 이 면들만이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 자,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한 면은 선택을 안 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한 면은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갖지만은 다른 면들은 선택했던 세 개의 면은 이렇게 기울어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위쪽에 대한 모서리 부분의 옵션 중에서도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닌 면을 선택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위쪽에 대한 면을 선택하고요. 선택하고 처음에 선택했던 이 면과 면에 접해 있는 자, 이 면을 선택했다면 그렇죠? 이 면에 접해 있는 이 모서리 선들에 대한 평면 있죠. 이런 평면만 또 가능합니다. 기울기를 줄 수가 있죠. 반대쪽도 있죠. 이 반대쪽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면들 4개의 면만 선택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자, 위의 면을 선택할게요. 그런 다음 다 인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다음 창을 보면은 면에 또 활성화되어 있죠. 자,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 면을 기울기를 줄 수가 있는데 면에 가까이 가는 이 모서리 지점을 기준으로 고정이 됩니다. 자, 위쪽에 치우쳐서 클릭을 하니까 자, 어떻습니까? 위쪽에 대한 모서리 지점이 고정이 되면서요. 이렇게 기울기를 줄 수가 있는 거죠. 확인. 아래쪽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이 면을 선택하고요. 아래쪽을 클릭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래쪽에 되는 이 모서리 선을 기준으로 고정이 돼서 이렇게 기울기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선택하는 선이 조금 다를 뿐이지 선택하는 면의 어느 방향에 따라서 그렇죠? 기울기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클릭을 해보니까 고정된 평면입니다. 좀 사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평면을 하나 선택한다면요. 자, 예를 들어 이 평면을 선택한다면 자, 이 평면을 선택한다면요. 이 평면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 평면을 이루는 모서리 선이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면에 대한 외곽에 대한 내면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 고정이 되면서 다 이렇게 형태로 기울어지겠죠. 자, 이런 형태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로 기울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선택한 면의 평면에 대한 모서리 지점이 고정되면서 그거와 이 모서리 면과 이 모서리 선과 연관이 있는 이어져 있는 면의 평면을 기울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고요. 면을 그냥 아무렇게나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 처음에 선택했던 이 네 개의 평면에서 모서리 지점을 고정을 시키고 우리가 선택했던 부분이 이렇게 반전해 버리면 반대로 가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기울기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확인. 컨트롤 Z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평면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도 명령어를 실행한 후에요. 자, 두 번째 고정된 평면. 자, 이 평면을 선택하면은 자, 이 평면을 선택했던 기준으로 그렇죠? 이 면들 모서리 면들이 선들이 고정이 되면서 자, 이 면들이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신 후에 이 평면을 선택 그리고 옆에 평면을 선택하니까 자, 이 부분 모서리가 그쵸 고정이 되면서 이렇게 기울기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은 우리가 기울기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평면을 하나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면을 만든다면 자, 예를 들어서요. 자, 기존에 이런 평면이 있죠. 자, 이 평면이 있는데 자, XY가 있겠네요. 자, 이 평면을 ESC를 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평면에 마우스를 가져가서요. 마우스 우클릭 후에 가시성을 클릭해 준다면 이렇게 항상 보이게 되는 거죠.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평면을 선택한다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도 두 번째 옵션에서요. 자, 고정된 평면을 선택합니다. 자, 이 XY 평면을 선택할게요. 그런 다음 면을 선택하라죠. 자, 면을 선택해 볼게요. 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선택된 평면을 기준으로 이 접선에 되는 평면을 기준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때요? 자,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 그러면 이 평면에 접해 있는 선상을 기준으로 기울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평면을 선택하고요. 자, 이 평면을 선택하니까 이 평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각도 값을 입력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도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상관없죠. 기본적인 평면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평면 기능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컨트롤 Z를 할게요. 가시성은 또 지웠습니다. 가시성을 활성화했다면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가시성을 체크를 함으로써 숨기게 되죠. 자,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자, 다시 이 부분을 가시성을 할게요. 자, 마지막 부분인데 자, 제도를 클릭합니다. 자, 마지막 옵션 분할선이라는 게 있죠. 자, 이 부분은요. 자, 우리가 처음에 했던 고정된 모서리와 같은 형태로 선택을 하시는데요. 처음에 평면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모서리선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모서리선을 선택한다면요. 모서리선을 선택하니까 다 인장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다음은 분할 도구라고 보입니다. 자, 이 분할 도구는요. 우리가 일단 이 평면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런 다음 면으로 다시 아래쪽에 있는 활성화되죠. 면이. 자, 이 평면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아무렇게나 평면을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클릭.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두 번째 만들었던 선택했던 분할 도구라는 평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대칭이 있고 자, 그 옆에는 비대칭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대칭을 사용함으로써 한쪽은 다른 각도, 또 다른 쪽은 이렇게 다르게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옵션이에요. 자, 선택을 하고요. 다시 세 번째에 대한 이
옵션을 선택 후에 모서리선을 선택합니다. 이 평면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평면이 우리가 분할선을 이 평면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 이 평면에서 이어지는 선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선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클릭. 그런 다음 분할 도구라 해서 이 평면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 다음 면을 또 이 면을 선택하게 되면은요. 자, 이 면을 기준으로 선택했던 분할선을 기준으로 평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선택한 면이 이렇게 분할되게 각도를 이루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면을 기울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면은 또 이 이어지는 면들은 또 같이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꼭 한 개만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렇게 여러 개의 평면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컨트롤 Z 할게요. 다시 제도. 이번에는 평면을 선택하게 되면요. 자, 마지막 분할선에서요. 자, 이 평면을 선택한다면요. 자, 이 평면에서 우리는 처음에 어땠죠? 처음 이 고정이라는 부분에서 이 평면의 모서리 지점들을 이어지는 평면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일단은 분할 도구를 선택하고요. 자, 이 면을 선택할 때 처음에 선택했던 이 면에서 이 면에 접하는 이런 평면들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자, 세 번째에서 자, 이 평면을 선택하고 분할 도구가 활성화되니까 이 평면 선택. 그런 다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을 선택을 함으로써 이 면에서 이렇게 각도를 줘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편집도 가능하겠죠. 더블 클릭을 해서 그쵸? 이 부분을 항목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도 가능하고요. 각도를 예를 들어 25도로 준다든지 그쵸? 확인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도 편집이 가능하죠. 또는 이 면 기울기를 했던 부분을 클릭해서 생기는 아이콘 중에서 면 기울기 편집도 가능하고 이 부분을 클릭해서 가능하기도 하죠. 편집이 가능합니다. 또는 작업 트리에서 이 항목을 마우스 클릭해서 피처 편집해서 이렇게 또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아마 두 번째 옵션인 고정 평면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제도 면 기울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